안녕하세요. 오늘 형사법 23년도 해경간부 시험 네 번째 시간입니다. 네, 4번 문제를 여러분과 함께 풀어보려고 하고요. 오늘은 형법 중에서 총론 이슈입니다. 총론 이슈고 총론 중에서 부작위범과 관련된 그런 문제입니다. 굉장히 많이 출제된 부분이라서 오늘 문제도 그렇게 난이도가 높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맞추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뭐 너무나 중요한 리딩 판례 이런 판례들 위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이 이 문제는 뭐 쉽게 맞추실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 같은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두시고 오늘 뭐 문제풀이도 가볍게 터치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막바로 문제로 들어가 볼게요. 자, 메모를 켜고 보겠습니다. 자, 부작위범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 이렇게 보고 있네요. 가장 옳지 않은 것. 자, 옳지 않은 것인데 먼저 1번 문제, 1번 지문. 제가 자꾸 항상 이거 자꾸 지문을 자꾸 문제라고 하고 입에 이게 좀 밴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실수를 계속 하는데 좀 나이가 들어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자, 1번 이거 한번 보면은 부진정 부작위범의 자기 의무는 법적인 의무이므로 단순한 도덕상 또는 종교상의 의무는 포함되지 않으나. 자, 부진정 부작위범의 자기 의무는 법적인 의무여야 된다. 이거 맞는 얘기예요. 도덕상, 종교상까지 다 포함해버리면 아마 부작위범이 어마어마하게 성립될 거예요. 도덕적인 것까지 어떤 의무를 부과한다면 그거는 약간 뭐라고 해야 돼요? 선한 사마리아법이라고 해야 되나요? 사마리아인들에 대한 뭐 예전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런 구절이 있죠. 뭐 그런 것까지 다 처벌을 하게 되면은 여기 이렇게 쓰러져 가고 있는 어떤 사람이 있는데 나랑 아무 관계도 없어. 근데 내가 그거를 안 도와주는 거는 도덕적으로는 굉장히 비난받아야 되겠지만 이 사람 뭐 살인죄로 처벌해야 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도덕상, 종교상 의무는 포함되지 않는다. 이거는 좀 잘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법적인 의무여야 된다. 이렇게 일단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 법적인 의무라는 게 뭐냐? 성문법, 불문법, 공법, 사법을 불문함으로 여기까지 또 신의성실의 원칙, 사회상규, 조리 다 포함된다는 겁니다. 특히 요 신의성실의 원칙, 사회상규, 조리상 자기 의무 이 법적인 의무라는 큰 전제하에 요거까지 다 포함된다는 거, 요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맞는 질문이에요. 다음 두 번째, 요거는 이제 보람의 병원 사건에서 나온 판시된 판례죠. 판례 입장이죠. 어떠한 범죄가 적극적인 자기 또는 소극적 부자기, 약간 양자기적 성격과 부자기적 성격이 혼재되어 있을 때 의하여 실현될 수 있는 경우에 행위자가 자신의 신체 활동이나 또는 물리적 화학적 작용을 통해서 에너지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타인의 법익 상황을 악화시킴으로써 결국 그 타인의 법익을 침해하기에 이르렀다면 이는 자귀죠, 자귀. 그래서 틀렸다. 보람의 명언 사건에서 전체적으로 사건을 통관하고 있는 사건을 통과하고 있는 범죄자는 아내였죠. 아내가 부작위를 통해서 살인에 이르게 한 거죠. 자기 남편을 죽인 거죠. 따라서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의 정범이 되는 거예요. 아내는. 근데 병원 의사는 이 아내의 계속된 요청에 의해서 결국은 이 응급 당시 처치를 위해서 필요한 기구나 이런 것들 모두 다 풀어준 거죠. 그리고 병원에서 나가라 하고 퇴원 조치를 했단 말이에요. 그거는 어떤 부작위적인 요소, 하지 말았어야 될 행위를 한 거일 수도 있죠. 하지 말았어야 될 행위 한 거일 수도 있지만 이런 어떤 수술 기구들을 다 해체하고 풀어서 병원으로 내보내는 건 또 어떤 에너지, 어떤 작용이 있는 거잖아요. 물리적 작용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적 성격이 또 있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자기로 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범죄 태양은 정범을 도운 거죠. 일종의 공동정범이라 보기는 어려워요. 방조범으로 보는 거죠. 따라서 의사의 경우에는 자기에 의한 방조범이 생겼습니다. 기억나시죠? 자기에 의한 방조범. 그래서 2번은 틀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3번도 너무너무 많이 나오는 판례예요. 3번.
부자기범 간 공동정범 사안이에요. 부자기범 간 공동정범. 부자기범 간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수의 부자기범에게 공통된 의무가 부여해야 돼요. 공통된 의무가 부여돼야 돼요. 이 공동정범 중에 공동정범 중이라는 표현은 적절치 않고 다수의 사람들 중에 일부에게만 어떤 법적인 자기 의무가 부여되어 있다면 다른 사람과 함께 어떤 범죄 행위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 두 사람에겐 자기 의무가 없잖아요. 즉 보증인 지위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부자기범의 공동정범이 성립될 수 없다는 거예요. 의무가 공통적으로 부여되어 있어야 되고 그 의무를 공통으로 이행할 수 있을 때 그 의무를 공통으로 이 두 사람, 뭐 세 사람이 같이 이행할 수 있을 때에만 이 부자기범에 의한 공동정범이 성립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것도 맞는 질문입니다. 그다음 4번. 경찰관이 검사로부터 범인을 검거하라는 지시를 받고서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범인에게 전화로 도피하라고 권유해서 그를 도피게 하였다면, 자, 직무유기죄와 범인도피죄가 혼재되어 있는데 이런 경우에 우리 판례는 범인도피죄만 성립하고 직무유기죄는 따로 성립하지 않는다, 이렇게 판시한 바 있어요. 즉 하나만 성립한다. 결국 어쨌든 간에 결국은 큰 틀에서 보면은 범인을 도피시킨 거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 경찰관이나 뭐 검사가 직무유기죄로만 공소제기를 했다? 그것도 문제될 건 없어요. 이 둘 중에 하나만 공소제기했다면 그건 적법한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이 판례에서는 범인 도피죄만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맞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끄고 한번 판례로 넘어가 보면 해설로. 자, 뭐 여기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요거죠. 신의성실, 사회상규, 조리상 자기 의무가 기대되는 경우도 법적인 자기 의무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 또 요거 여기서 담당 전문의하고 주치의에게 정범의 고의가 인정되는데 사태의 핵심적 결과를 계획적으로 조종하거나 저지 촉진하는 등을 지배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즉 기능적 행위 지배는 아니다. 방조죄만 성립하는 거예요. 방조죄만. 알겠죠? 다만 자귀다. 자귀. 아시겠죠? 자귀에 의한 방조죄다. 그리고 아내에게는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가 성립한다. 1심에서는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의 공동정범을 인정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이 공통의 의무가 부과돼야 된다. 예를 들어서 구공중위생관리법에서 공중위생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신고해야 된다. 그래서 신고 안 한 사람을 처벌한다 라고 되어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런 신고용 위반으로 인한 공중위생법관리법 위반죄는 부작위에 의해서만 실현될 수 있는 진정 부작위범이에요. 또 부작위범 사이의 공동정범은 다수의 부작위범에게 공통된 의무가 부여되어 있고 그 의무를 공통으로 이행할 수 있을 때만 성립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따라서 이 공중위생 영업의 신고 의무는 공중위생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에게만 부여된 거예요. 아시겠죠? 그 직원이나 보조자는 아니에요. 영업을 하는 영업주에게만 부여된 의무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 직원이나 보조자가 영업주하고 같이 어떤 이 신고 의무를 미비한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 직원이나 보조자한테까지 부작위범의 공동정범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요거는 자기범인 범인 도피죄만 성립한다. 요걸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부작위범과 관련된 판례 굉장히 그렇게 난이도가 높은 판례는 아니었어요. 워낙 많이 출제되는 그런 판례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두시고 머릿속에 입력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제 강의 찍은 거의 뒷부분이 조금 제가 촬영하는 과정에서 조금 잘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인사를 못하고 마지막 그 멘트 나오는 게 조금 중단이 됐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이 문제 해설 듣고 이해하신 데는 전혀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재촬영은 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그거는 좀 양해 좀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거는 좀 마지막에 잘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어쨌든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